중동과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무기 도입 계획을 집중 분석한 영국 더타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확보한 다연장 로켓 시장 점유율을 이례적인 속도라 표현하며 특히 천무 플랫폼이 보여주는 확장성과 연동 체계가 미국, 유럽의 기존 설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를 절충 운용하려는 움직임을 다루면서 한국의 MLRS 기술 발전 곡선을 가장 주목해야 하는 흐름으로 지목했는데요.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은 한국이 기존 천무를 세계 2위 규모로 양산하며 확보한 700문급 생산 기반, 그리고 그 플랫폼이 차세대 확장판으로 진화하는 속도가 기존 강대국 대비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천무 3.0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전 세계 MLRS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한국식 진화라고 말입니다. 천무 3.0의 실체가 공개되던 순간 해외 관계자들이 몰려든 장면은 하나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기존 다연장 로켓의 기능을 넘어 플랫폼 안에서 드론, 센서, 전술미사일까지 통합된 형태로 발전하는 무기체계는 그동안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만 시도하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기존 천무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밀리화 전략을 현실화했고, 내부적으로는 80km급 드론 패키지, 150km급 대한 타격 패키지, 300km급 전술 탄도 패키지까지 하나의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구축했다는 사실이 해외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충격을 준 겁니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일종의 지상발사 통합전력 플랫폼으로 재정의되면서 외신들은 이 변화를 유럽 기준을 흔드는 새 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아덱스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해외 인원이 모인 곳 중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였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영상 속에서도 보였던 중동과 동남아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방산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동 6개국의 육군 현대화 예산은 향후 5년간 40% 이상 확대되고, 그중 다연장 로켓치보 전술탄도미사일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산 하이마스는 공급 지연과 단가 상승으로 원하는 물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게 한국이고, 그 중심에는 천무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해외 언론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이번 천무 3.0의 내부 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산 관계자들은 기존 천무와의 차이를 가장 먼저 플랫폼 자체의 재설계에서 찾았습니다. 육군이 운용 중인 천무는 표준 방탄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중동형은 철갑탄 방어를 위한 강화 장갑 패키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천무 3.0은 이 중동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를 설계했기 때문에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높아졌고, 이는 단순한 차대 교체가 아니라 실전형 요구도를 반영한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천무의 차체는 총 중량 약 25톤급이었지만 강화형 차체는 약 27톤 전후까지 증가했고, 서스펜션과 구동계도 이를 감당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로켓포드 역시 기존 천무의 130mm와 230mm 포드 운용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패키지와 전술 미사일 포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지 구조와 냉각 및 전원 패널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무 3.0은 단순히 탄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무 모듈을 바꾸며 전장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존 천무는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이 최대치였지만, 이번 드론 패키지는 동일한 발사대를 사용하면서도 발사 후 분리된 탐지 드론이 전방 80km 이상을 감시하고 사격 지휘소에 실시간 영상, 좌표, 패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IAI의 할업 대신 로켓 수송체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형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작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관계자들이 놀라워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함 및 전술탄도 영역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CTM은 기존 해군용 130mm 유도 로켓의 탐색기를 탄도미사일에 결합시켜 150km 거리의 함정 표적을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천무 플랫폼에서 해상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매우 이례적인 개념으로 해외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육상 플랫폼 기반의 반함 전력을 연동하려는 시도라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CTM은 탐색기와 유도 모듈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기존 230mm 포드보다 길이가 늘어났고 무게도 증가해 발사대의 안정화 모듈도 강화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로 통합하려는 한국군 내부 지안까지 더해지면서 천무 3.0의 차체 플랫폼은 사실상 다연장 로켓, 장거리 정밀 타격, 단거리 대한 미사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술 다목적 발사 체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 하이마스가 가진 멀티미션 개념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형이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포드 구조와 사격 통제 체계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미사일 패키지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천무는 이미 130mm 또는 239mm 그리고 기타 유도탄 패키지를 경험하며 다중 포맷을 받아들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천무 3.0이 등장하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형 MLRS 플랫폼이 미국보다 확장성이 넓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무 3.0에서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AI 기반 드론 패키지였습니다. 기존 로켓탄 선단에 장착된 드론이 발사 후 공중에서 분리돼 적 지역을 탐지하고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사격 지휘 체계와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공유하며 타격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상용화 단계에 올려놓던 기술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한국을 향해 유무인 복합의 지상판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 3.0은 기존 천무 탄체 내부 구조를 변경해 드론 모듈을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조정했고 발사 후 분리 과정에서 드론의 자세 안정성을 제어하는 서버모터와 센서 패키지를 자체 설계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디테일이 해외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이유는 한국이 기존 로켓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전장 개념을 실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숫자는 한국이 확보한 양산 속도와 유지 체계였습니다. 영국 페이퍼들은 천무가 이미 200여 문 이상 납품됐고 최종적으로 360여 문이 국내 배치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보다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연간 96문 수준까지 생산을 늘렸지만 부품 공급 문제로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됐고 반면 한국은 주문 물량의 생산에서 납품까지 평균 24에서 30개월 사이에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생산 기반은 단순히 수량 문제가 아니라 전시동원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MLRS 체계를 차세대 핵심 변수로 보게 된 계기입니다. 게다가 중동형 천무의 장갑 재설계가 해외에서 의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형보다 방탄 요구도가 높아 철갑탄 방어를 위한 추가 장갑 설계가 적용된 모델이었는데 천무 3.0이 이 중동형 기반 차체를 적용했다는 점은 해외 실전 운용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출형을 한국군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출군 기준을 한국군 개량에 반영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 부분을 한국 방산이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플랫폼 독자 노선을 구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외신들이 왜 천무 3.0을 지켜보고 있는지 답이 보입니다. 천무는 이미 세계 2위 규모 다연장 로켓 플랫폼이고 한국은 천무를 기반으로 700문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플랫폼 체계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 패키지, 150km 대한 탄도미사일,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 강화된 차체 플랫폼까지 더해지며 한국이 지상발사 전력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축적한 고도의 제조 정밀성, 데이터 처리 능력, AI 기반 센서 융합 기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무 3.0이 내놓은 변화는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언론들이 표현한 그 문장처럼 한국이 MLRS 시장의 리더로 부상했으며 앞으로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천무 3.0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천무 3.0의 도입 가능성과 한국군 구조의 현실입니다. 육군은 이미 360문급 천무 물량 중 200여 문을 인수했고 나머지 100여 문을 추가로 납품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신규 포병 전력을 대량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무 3.0이 단독 신규 사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창정비 개량을 통한 3.0급 플랫폼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사거리 300km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천무 발사대를 기본 플랫폼으로 상정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천무 3.0 차체의 요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파급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천무는 700문 이상 생산 가능한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이는 미국 하이마스 생산 능력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공급 지원 없이 물량을 정해진 일정대로 납품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중동 3개국이 천무 도입을 적극 타진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천무 수입 협상 과정에서 자체 투자 중인 에스토니아 무인지상 차량 테미스와의 절충 교역을 원하며 이것이 실제로 한국군의 유무인복합 플랫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갖지 못한 수출 플랫폼과 국내 전력 현대화의 상호교차라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천무 3.0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지상 전력을 기존의 로켓포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하늘과 바다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무 3.0은 단순 개량이 아닌 방산적 사고방식의 변화이며 앞으로의 지상 전력 패러다임을 한국이 먼저 제시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K-하이마스 개발로 대박난다 영상입니다. 천무를 하이마스처럼 하나의 발사 차량만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매력입니다. 이로써 장거리 지상 표적 타격은 물론 해상 표적까지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천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포병 전력의 현대화라는 세계적 추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기존 미국산 무기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경량화된 발사대와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사거리 연장과 대함 타격을 지원하는 추가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만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천무 계열은 80km에서 최대 300km 그리고 더 나아가 400km급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량적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무기 도입 소요를 가정해보면 서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가 총 200문 이상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새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체계만으로는 생산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천무나 그 파생형이 그중 절반 정도인 100문의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최소 수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거리와 탄착 오차 범위 등을 종합해봐도 천무가 하이마스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탄착 오차도 5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병대 혹은 상륙작전에 투입할 무인형 다연장 플랫폼 개발도 시선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상륙함이나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개하여 해안에 가까운 적 함정을 저지하거나 전방 해안을 지키는 육군 해병대 전력에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는 개념이 점차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천무는 대형 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져 기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새로 추진 중인 K-하이마스는 차체의 경량화와 포드 축소를 통해 항공수송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거리 확장과 다양한 탄두 운용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출 관점에서 천무가 다양한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장거리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까지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로는 제한된 탄종만 운용할 수 있어 적 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로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천무가 새롭게 개발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해상 표적 타격 체계들과 결합돼 해상 위협을 장거리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연구 개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비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행 중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밀리에 추진됐던 변형 익형 탄체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실험은 대함 미사일 버전에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표적 접근 순간에 예민한 회피 기동을 시도해 명중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진은 극저온 추진체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서남권 해역의 은밀한 해상 테스트 구역을 활용했고, 초기 단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해 제어 알고리즘을 다시 손봐야 했다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잦은 실패와 보완 과정을 거쳐 공기역학 특성에 대한 최적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대함 탄도미사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천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K-하이마스 체계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이기에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이나 현지 면허 생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협력해 추진하려던 신형 다연장 사업이 지연되고 이스라엘제 무기로 전환하는 등 혼선을 겪으면서 유로 하이마스 프로젝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나토 가입 이슈로 인해 급격한 국방 증강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여오기엔 절차적 시간과 정치적 갈등 요소가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 체계와 호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때 천무가 보유한 다목적 로켓과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은 큰 이점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 대량 공격이 가능하고 포드 교체만으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하이마스 또는 그에 준하는 로켓 시스템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지역에서 분산 전개하는 부대 특성상 공중수송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K-하이마스가 이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등을 시험하고 있는데 화력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천무 계열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면 상호 운용성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직접적인 경쟁력을 비교할 때 천무는 장거리 탄약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지비도 미국산 무기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운용성과 유지 비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홍보하면 단순 도입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발진들은 전자광학 장비와 위성 기반 유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해나가며 상대적 가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 한국이 점차 독자 기술력으로 이 장벽을 뚫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천무 계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다연장 분야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기존의 러시아제, 스메르치 계열이나 중국산 AR 시리즈 등을 방출하던 일부 개발도상국이 한국산 무기를 교체 도입하면서 연쇄적으로 천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천무의 다단계 개발과 차세대 무인 상륙형, 컴팩트형 K-하이마스 플랫폼은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지배하던 시장의 높은 사거리, 복합 유도, 대함 탄도 기능까지 제공하는 천무가 무섭게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사거리 80km, 160km, 300km 그 이상까지 확장하며 정밀 유도폭은 5m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하이마스와 대등하거나 일부 기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정치적 갈등이나 무기 공급 지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추가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이점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천무 계열은 미국산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천무의 지속적 개량과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열쇠입니다. 빠른 전개, 뛰어난 유도 기술,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공격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로켓 전력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